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견갑골 내측 통증, 견갑골 안쪽에 있는 통증이죠. 이 견갑골 내측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견갑골 내측의 통증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어깨 쪽지라고 하는 이 목에서 이 어깨 사이 이 부위에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견갑골, 이 삼각형으로 생긴 견갑골과 흉추, 척추 사이에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통증,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견갑골 내측과 흉추 사이에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이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통증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바늘로 뭐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욱신거려서 저녁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하면 숨 쉴 때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울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봤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셨고요. 자, 이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세와 습관에 있습니다. 저 역시 시술을 하거나 진료할 때 목을 이렇게 숙이거나 이렇게 라운드 숄더 자세를 많이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견갑골 내측 통증으로 한동안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저처럼 거북목 자세와 라운드 숄더 자세를 취하게 되시는 이런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경추 협착과 신경 포착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세는 견갑거근의 당추 그리고 능형근의 약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자세와 습관은 이 견갑골 안쪽 통증의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사실 이게 개개인에 따른 편차가 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자세와 습관을 제외한 이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네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중사각근에 의한 견갑의 신경 포착, 두 번째는 경추 협착에 의한 신경 뿌리 압박, 세 번째 견갑거근의 방사통, 네 번째 능형근의 직접적인 통증, 이렇게 네 가지 원인입니다. 자, 먼저 중사각근에 의해서 견갑의 신경이 포착되는 경우입니다. 견갑의 신경은 다섯 번째 경추신경이 분지돼서 이제 중사각근을 뚫고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견갑거근과 능형근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이런 어떠한 이유로 이 중사각근, 목에 있는 이 중사각근이 만성적인 수축이 되어버리면 그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견갑의 신경에 포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따라서 이제 그런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중사각근의 만성적인 수축이 원인이라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경추 협착에 의한 신경 뿌리 압박입니다. 중사각근에 의한 견갑의 신경 포착과 원리가 비슷하지만 근육이 아닌 경추, 이제 척추 레벨에서 이제 포착이 일어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사각근 포착에 의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견갑 배신경만을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지만, 경추 협착에 의한 증상은 견갑 배신경 이외에도 다른 신경들에게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으므로 어깨나 이제 이렇게 뒤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어깨나 이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같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견갑골 내측 통증이 있으면서 팔저림 그리고 팔에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경추 협착이 원인일 확률이 더 높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은 견갑거근에 의한 방사통입니다. 견갑거근은 견갑골 내측 쪽 위쪽 옆쪽이죠. 이렇게 위쪽 통증, 어깨 쪽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견갑거근은 견갑골 내측,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으로도 방사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쪽지에 통증이 있으면서 견갑골 내측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통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견갑거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능형근의 직접적인 통증입니다. 능형근은 딱 그 부위죠. 이렇게 능형근은 운동 중에 좀 손상받기가 쉬운데, 능형근은 약화되기가 가장 쉬운 근육 중에 하나이면서도 라운드 숄더와 연관이 많이 있는 근육입니다. 이러한 근육에 의한 통증은 신경포착에 의한 통증 간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조그맣게 국소적인 통증,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의 크기의 통증을 호소하고요. 또한 이제 근육의 움직임과 연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즉, 움직임이 있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세 번째인 견갑부근도 이제 근육이니까 근육에 연관된 이제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원인별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능형근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능형근이 원인이라면 마사지가 좀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뭐 폼롤러나 뭐
테니스공 등을 바닥에 이제 두고 누워서 이제 마사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마다 체중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압박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벽에다 대고 벽에 공이나 폼롤러를 대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공이 이제 정말 능형근에 그 문제가 된 그 위치에 가면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능형근이 원인이라면 그 문제가 생긴 능형근의 그 부위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사지의 강도는 눌렀을 때 이제 약간 통증이 좀 아픈데 라고 하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세게는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견갑거근입니다. 어깨 쪽지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견갑골 내측 통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근육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근육이죠. 대부분 날개뼈 위쪽, 이쪽 아픈 이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좋은데 저는 이 목 옆에서 마사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견갑거근은 비교적 이제 자세히 만질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 보면 이제 목 옆에 보면 이렇게 푹 들어가는 이 부위를 만질 수가 있는데 이 부위에 단단한 근육 하나가 만져집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견갑거근인데 이것을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주면 이제 어깨 쪽지가 시원해지면서 이제 심하신 분들은 어깨 견갑뼈 내측 통증까지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사각근에 의한 호착입니다. 중사각근은 뭉침에 의해서 이제 견갑뼈 신경이 누름으로 당해 중사각근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사각근은 해부학적으로 견갑거근, 아까 우리가 만졌던 이 견갑거근 앞쪽에 위치하는데 사실 정확한 위치는 찾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헷갈릴 때는 초음파로 확인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견갑거근을 찾을 때 봤던 이 부위 쏙 들어간 이 부위 주변으로 해서 살짝씩 눌러서 유독 아픈 부위를 찾습니다. 전 여기가 조금 더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 부위를 아까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살살살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지금 만지는 근육이 견갑거근인지 중사각근인지 헷갈리시면 그냥 아픈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의 이름보다는 문제가 있는 조직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자, 물론 근본적으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와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건상 병원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이라도 집에서 꾸준히 해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달 이상 이 방법으로도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통증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환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세가 어떤 거고 이러한 자세 이제 생활 습관도 있겠죠. 이러한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러한 교정이 잘 안 되는 거다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나눠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도 호전이 안 된다면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